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오늘 시장은 투자자들에게 어떤 찌릿한 시그널 보낼까요? 서울경제TV 전문위원님과 함께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서울경제TV 라이브 함께하고 있는데요. 댓글창에다가 궁금한 점들 그리고 궁금한 종목들 함께 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소통하면서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참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상담받고 싶은 종목과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위원님, 최충성 위원님 그리고 김선윤 위원님까지 대기 중이시니까요. 댓글과 문자로 궁금한 점들 마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실시간 트레이딩 소통 방송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 장 시작 전에 미리 또 시그널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서울경제를 여는 오픈맨이시죠? 정재훈 위원님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아침에 보니까 너무 반가운데 오늘 시장 흐름 잠깐 직전에 들으니까 좀 갭상승 출발할 것 같다고 하시던데 맞나요? 갭상승 출발할 것 같으신가요? 봐야 알죠. 네. 봐야 알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미국 시장의 흐름들이 좀 괜찮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의 흐름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여전히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전날 같은 경우도 거래소 시장 외 개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가 좀 출회가 됐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 좀 보였었고요. 금융사 쪽이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나마 기관 쪽 같은 경우에서는 좀 매수로 소폭이나마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연기금 쪽은 다시 매도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비교적 큰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개인 투자자 쪽에 1,200억 대의 매도가 좀 나왔었고요. 그 물량을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이 각각 800억 대와 460억 정도의 매수를 해주면서 일단 시장을 좀 견인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개인 투자자들 쪽에 있어서 이 매도세는 반등을 활용을 해서 좀 현금을 만드는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추석 연휴를 좀 앞두고 난 이후에 일단 관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 시장에 있어서의 반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오늘 동시효과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나쁜 모습들은 아니에요. 뭐 SK 하이닉스나 기아차, 현대차 뭐 이런 기업들 동시효과의 흐름들이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고요. 대부분의 업종군들이 양호한 그런 동시효과의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한국 증시는 좀 강세 출발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목표치를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5일선에 있어서의 각도, 이 하락 각도가 그나마 이제 급했던 그런 각도가 좀 완만하게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양시장 모두. 그런 기술적인 흐름상에 있어서의 목표치를 보게 되면 21선을 놓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21선에 있어서의 저항 자리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자리대는 지금 구간에서 이 하락폭의 절반 되돌림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가게 된다면 이 21선의 각도 자체도 꺾여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 좀 보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되면 이 평선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1차 목표치는 11선이에요. 그럼 거래소 시장이 약 한 2,350포인트 언저리대에 있죠.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850포인트 언저리대에 저항대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갭상승 출발을 하고 난 이후에 상승으로 좀 해 나간다면, 지수가 치고 나간다면 2,340포인트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추격 매수를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840포인트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지수상으로는 저항자리대에 부딪힐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 설이 아니죠. 추석에 연휴를 좀 앞두고 있다 보니까 거래대금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거래대금의 모습, 추이를 조금 보게 된다라면, 거래소 시장이죠.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들어서 거의 뭐 20조 가까이 됐다가 지금 반토막이 났어요. 10조대가 채 거래가 되진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거래 대금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관망 심리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이 후보 간에 있어서의 TV 토론회가 처음 있어요.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또 두 번째 부분들은 추석의 긴 연휴가 이제 앞두고 있죠. 세 번째는 여전히 이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 개인 투자자들에 있어서의 오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그냥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얘기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악법이라는 거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정부 쪽에서는 그 부분들을 밀어붙이겠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큰 얘기는 없고 계획에 변화가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렇게 된다라면 한국 시장에 있어서의 지수 하락 이 부분들 연말로 갈수록 불안한 그런 투자 심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 막겠다, 유예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작년에 이 거래세로 나왔던 게 4조였었어요. 근데 올해는 8조가 넘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만큼 뜯어냈으면 됐지. 뭘 양도세에서 더 뜯어내겠다는 심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악법이에요. 악법이기 때문에 이건 바꿔야 된다라는 거. 아예 바꾼다기보다는 기간을 좀 유예를 해두고 좀 더 긴 안목으로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개인 투자자분들 모든 분들이 다 이거는 피해가 갈 수 있다라는 거. 투자금이 5천만 원이 됐든 3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개인 투자자들은 다 피해가 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청와대에 민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꼭 참여를 하셔가지고 바꿀 수 있게끔 개인 투자자분들의 힘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양시장이 모두 지금 61선에 겨우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오늘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이런 부분 챙겨주셨고요. 또 거래대금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관망 심리가 그만큼 또 짙어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만큼 변동성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개장을 10분 정도, 9분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예, 일단 투자 전략은요, 연휴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오늘도 한산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10월 달이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죠. 어닝 시즌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누차 말씀을 좀 드립니다만, 개인 투자자들과 외국인, 기관, 이렇게 3대 주체로 봤을 때에 실적에 있어서의 가장 돌아설 수 있고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기관 쪽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탐방을 좀 가고 IR을 참여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전담적인 그런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기관 쪽에 있어서의 매수 종목군들 이러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LG전자라든가 아니면은 제일기획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괜찮을 거예요. 실적이 좀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동 이런 부분들도 좀 완만하게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삼성전기 이런 기업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여전히 주가에 대한 수준은 좀 상당히 견조하게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적 기반의 종목군들, 즉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여전히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중소형주 쪽에 있어서의 변동성도 여전히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나 내일부터 휴장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오후장 부분들에 있어서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와줄 수도 있다라는 것. 즉, 현금을 인출하기에는 이미 늦은 그런 상황이지만,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보다는 현금을 좀 만들어 놓자라는 그런 심리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에 좀 주의를 하자라는 그런 부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전날 같은 경우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온 상황에서 업종별로 순환매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왔었어요. 2차 전지, 5G, 제약바이오, 어떤 뭐 테마적인 종목군들 대부분의 업종군들이 큰 폭의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그나마 뭐 눈에 띄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뭐 텔레칩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이었었어요. 전날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었는데 뭐 자율주행에 있어서의 이슈, 이게 테슬라 배터리데이 때의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 시세가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 이슈가 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전날 뭐 텔레칩스 같은 경우도 상한가로 좀 마무리가 좀 됐고요. 그리고 칩셋미디어도 어제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었어요. 한번 언급을 좀 드렸을 거예요. TV 출연이 아닌 서울경제에서 야심인적으로 만들고 있죠. 주유소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첫 회 방송에서 아마 칩셋미디어 테마 탈 수 있을 겁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테마가 탔죠. 일단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미리 선침해하는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어찌됐든 업종별로 좀 순환매는 계속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삼성전자는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계속 매수해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58,000원 이하권역에서는 매수해도 좋다라는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전망치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3분기 때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4분기 때는 3분기 때보다 좀 줄어든 그런 모습들이지만 다시 이익치는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스마트폰에 있어서의 판매 대수에 대한 증가, 그다음에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의 성장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죠. 그럼 거기에 맞물려서 휴대폰 부품지라든가 비메모리 쪽 시스템 반도체 쪽에 있는 그런 기업들 실적이 좀 좋아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도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수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종목군들보다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상승을 해줘야지만 지수는 좀 더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뭐 동시효과의 흐름들 나쁘지 않은 그런 사항들이니까 그러한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액이 크신 분들은 삼성전자는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원고에 좀 적어놨을 때는 현대차가 이 수소차를 수출을 했습니다. 사우디에 수출을 했는데요. 아람코와 수소에너지 동맹을 좀 맺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수소차 쪽에서 수출을 할 것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러한 기업들도 나름대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21선에 있어서 들어눈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뭐 박스권역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적이 이게 다이렉트로 급증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원만하게 좀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급등보다는 일단 박스권역의 매물 소화 과정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기아차도 마찬가지예요. 21선을 살려놓는 그런 모습들 긍정적이에요. 21선 부분까지 눌러주게 된다면 뭐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죠. 하락 추세 때 상승 추세 때를 깨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었지만 이 코로나를 제외한 저점 관역에서 보게 된다면 추세 하단 자리 때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역에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 이외에 좀 보게 된다면 어제 같은 경우도 이 중국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어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급 개선주들도 여전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삼성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밀려 내려오면서도 같이 밀려 내려왔었어요. 근데 이제 회복을 해주는 속도가 빨리 좀 나타나 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더라도 외국인 쪽, 어제는 매도가 좀 나왔지만 최근 들어서 매수 기조로 좀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 기관 쪽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MLCC 쪽에 있어서, 과거 쪽에 있어서 과거에서의 실적보다는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MLCC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그게 늘어난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실적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 정고점 매물대 15만 원짜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DB하이텍이에요. 중국 쪽에 있어서 제재를 좀 들어가면서 이 한국 기업들에 있어서 반사이익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죠. 거기에 있어서 세계 수혜주는 뭐 DB하이텍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있어요. 주가가 밀려 내려오면서도 지지를 해주고 있고 탄력적으로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은 긍정적인 것 같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여전히 좀 좋은 그런 상황들이고, 어제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있어서의 양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성장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올해 작년보다 올해 큰 폭의 좀 성장을 했었고, 내년도에서도 큰 폭의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만큼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으니까요. 오늘장 눌림목 포인트를 한번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9월 29일 화요일 국내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현재 시장 흐름이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오픈맨 정재훈 의원님 다시 한번 불러서 오늘 개장 상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일단 시장도 뭐 괜찮은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대부분의 종목군들 다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눈에 띄는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죠. 0.3%대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뭐 대형주들 보게 되면 자동차 쪽, 2차 전지 쪽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나 LG화학 쪽에 있어서의 관심이 좀 많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개인 투자자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오늘 4%대 갭상승 출발을 했다가 지금 소폭 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시가가 5%대 갭상승 출발했네요. 기업을 불안을 했을 때 테슬라 쪽에서 지분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날 좀 전해졌었어요. 그러면서 갭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아마 이 부분들은 여기서 다이렉트로 상승을 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매물수와 일정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매물수와는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종목별로 흐름들이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에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뭐 괜찮은 모습들 대부분 다 1%대에서 0.5%대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뭐 CJN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1%에서 많게는 3%대의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갭상승 출발을 했지만 수급적인 부분들은 좀 여전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양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거래소 쪽과 코스닥 양매도가 나와주고 있고, 선물은 소폭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 기관 쪽은 매수를 해주고 있고, 코스닥은 좀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어제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이거를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코스닥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차익 매물이 좀 나와주는지 그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거래소 시장 1%대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기술적인 흐름 상황에서 아마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11선에 근접을 하는 상승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좋지가 않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전략, 그 부분들을 여전히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어제의 기사거리 나온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5G 쪽 개통이 제대로 안 된다. 5G 쪽에 있어 터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5G 투자가 거의 없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또 악재로 좀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5G는 해야 되는 겁니다. 인빌딩 쪽에 있어서의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들, 이쪽에 장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괜찮겠죠. 거기에 따른 수혜주가 솔리드라든가 아니면 HFR 뭐 이런 기업들이 될 거예요. 그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전히 좀 순환매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오늘 광주를 좀 드리고 싶은 분들은 코스닥 쪽에서 이거래일 쪽 연속적으로 좀 외국인 쪽에 매수가 들어와줬으니까 매도 차익 매물이 좀 나오게 된다면 탄력은 둔화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거래소 쪽은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계속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장 개장 상황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이브 매매 시그널 첫 스타트 끊어주실 이정수 전문위원님 지금 바로 만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오늘 개장 상황부터 4가지 종목 시그널까지 지금 바로 전해주시죠. 네, 일단 첫 번째 종목부터 그럼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종목을 보기 전에 먼저 시장부터 좀 살펴보게 되면요. 뭐 시장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나쁘지 않은 흐름이에요. 계속 박스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추석 이후에서 시장이 강할 것을 예상을 해서 움직여주는 시장이라 보통 웬만해서는 잘 빠지질 않아요. 원래는 추석 전에 이제 흔들리는 흐름들이 자주 있었었는데 시장이 추석 이후에서 강하게 올라가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종목들이 잘 빠지질 않고 그리고 반등을 주게 되면 종목들이 이제 강하게 움직여주는데 특히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이런 쪽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계속 논의가 되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막 계속 튀는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뭐 텔레칩스라든지 아니면은 그쪽에 이제 자율주행 섹터들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인 것도 이제 그런 이슈에 맞춰서 움직인 것 같은데 시장은 뭐 오늘도 추석 전이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빠질 일이 없죠. 미국 시장이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쫓아 들어가는 매수보다는 아직도 많이 올라가지 못한 종목에 대해서 저점 매수를 저는 계속 해야 된다라고 어제 오늘 계속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추석 이후에서 아마 종목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들도 지금 전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는 모습이 이게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추석 이후에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지수뿐만 아니라 뭐 전 업종이 추석 이후에서는 한번 빵끝 웃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같은 날에서 아직도 못 올라간 종목이 있다, 저점이다 싶으면 과감하게 매수하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질문 주셨던 종목들 한 4가지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데카 바이오를 질문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신데카 바이오, 신테카 바이오. 자, 벌써 점상한가를 가버렸네요. 이러면은 뭐 매수를 할 수가 없죠, 하려고 해도. 자, 일단 움직였던 이유는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에서 뉴딜 펀드 투자 대상에 대해서 이제 선정 및 투자 가이드라인을 계속 어제도 마련을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율주행에도 얘기 나왔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에도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뭐 조만간에 그런 이제 투자 가이드라인을 이제 그린 뉴딜, 그다음에 디지털 뉴딜 계속 얘기들이 나와주겠죠. 그쪽에 있는 관련주들이 이슈가 붙게 되면 강하게 움직이는 게 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어제 그런 이슈로 인해서 이제 급등을 했는데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유전자 분석 관련 바이오 벤처 업체인데 뭐 인공지능 딥러닝 신약 개발 플랫폼 기반의 유전자 관련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 유전자 분석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부분에 맞아지면서 인공지능형 로봇 내지는 그 원격 의료 뭐 이런 쪽으로 같이 엮여가지고 어제 많이 움직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그냥 점상한가를 가버렸네요. 이거는 매수 공략은 뭐 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이게 손절 라인이 타이트해서 이거 조정받으면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으로 봤었던 종목인데 이거는 뭐 놓쳤죠, 뭐 그렇죠? 예, 어쨌든
갖고 있는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점 상한가를 갔으니까. 시장이 이래요. 아마 추석 이후에도 이런 식의 있는 패턴들과 이런 식의 강세 흐름들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은요. 자, 두 번째 질문 종목은 S맥입니다. S맥. 자, S맥 어제 조금 강세가 좀 나왔는데 자회사인 다이노나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회사하고 금호 HT하고 합병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S맥은 삼성전기에서 2004년에 분산 핸드폰 터치 스크린 모듈 제조 업체인데 금호 HDT 같은 경우는 그 면역 항암제라든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에 대한 임상 진행을 위해서 다이노와 합병을 추진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잠깐 움직였는데 오늘 보니까 주가 흐름이 그렇게 세지는 않네요. 근데 지금 보면은 차트의 흐름이 상승 후 조정이죠. 그렇죠? 그런 어느 정도 조정을 마무리를 하면 다시 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거래량도 말랐고 외국인들도 가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얘는 어차피 그 핸드폰용 터치스크린 모듈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과거에 보면은 아이폰 관련주로 이제 움직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또 하나가 있는 게 아이폰이 새로 이번에 또 출시가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제 수혜감으로 또 기대감으로 또 움직일 수도 있어서 지금 정도 위치라면은 눌림 적정 매수를 공략을 해보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손절 라인 잡으면 한 1,700원 정도 내가 목표치는 대충 한 2,000원 정도로 낮게 잡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세 번째 이제 질문하신 종목은 이제 텔레칩스 어제 상한가를 갔죠. 오늘도 갭상승을 지금 주고 나서 지금 밀리고 있는데. 자, 자율주행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제 정부에서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라는 얘기들 나온 것도 이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과거의 뉴스를 살펴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팔라노 파운드리 공정 활용을 하면서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생산 소식에 10나노 이하 AP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좀 주가가 좀 급등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한 단계씩 또 조정받다가 또 올라가고 조정받고 또 올라가면서 좀 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렇게 강한 종목을 버리는 게 아니고 이런 종목들이 조정받으면 이제는 적극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냥 이런 종목도 많이 올라갔다고 그냥 냅두면 안 되고요. 조정받으면 이런 종목들은 좀 적극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이제는 백장도 추석 이후에서는 좀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올라갔다가 안 쳐다볼 게 아니고 조정받으면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조정이 여기를 안 깨고 여기 위에서 조정이 마무리가 될지 여기를 깨고 한번 이쪽으로 내려올지 그건 세력들의 마음인데 지금 자리도 분할 매수가 되는 자리고요. 그리고 13,000원 자리로 내려와도 얘는 매수가 되는 자리고요. 정말 심하게 빠져서 11,000원이 내려와도 분할 매수가 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이 강한 지지 라인을 생각을 하면서 분할 저점 매수를 한다라 그러면 이 종목은 물릴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정받을 때면 여러분들 잘 공략을 해보시고 손절 라인은 지금 위치에서는 깊게 잡을 필요 없습니다. 이걸 10,000원까지 빠질 거라 생각을 하고 11,000원에서 매수한다면 뭐하러 이걸 지금 쳐다봅니까? 마이너스 25%나 빠지는데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매매 공략을 하시는 분들은 손절 라인을 짧게 둬야 되겠죠. 14,700원은 손절 라인을 두고 지금에서 분할 저점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매매하실 수 있는 사람들만 해서 선수 종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초보자들은 여기서 붙는 게 아니고 차라리 깨지기를 기다렸다가 깨지면은 13,000원에서 사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안 내려오면 그냥 손 흔들어주고 빠이빠이 하고 보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선수들의 영역에 있는 종목이고 초보자들은 가격이 싸게 내려오면 공략을 하자. 그게 말씀을 드릴 거고 목표치는 2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크게 보면 10,000원. 그래서 지금 사서 10,000원이 깨질 때까지 갖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점.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종목은요. 콤텍 시스템. 주가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콤텍 시스템. 자, 이것도 강하게 쏘네요. 아까 텔레칩스도 모양도 비슷했었고 지금 이렇게 종목들이 이렇게 쏘는 애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정부에 대한 이제 디지털 뉴딜이라든지 그런 이제 수혜 기대감에 이제 급등을 하는 부분들이 전날도 그런 때문에 움직였다고 얘기가 나오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이 이유들이 그러니까 웃겨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정말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냐? 과거에서는 그런 이슈로 나와도 꼼짝도 안 했던 애들이 지금은 주식시장이 혹은 주가가 급등하고 싶어서 난리를 치고 싶어서 지금 종목들이 먼저 미리 그냥 먼저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뉴스를 받고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종목들이 움직이고 싶어서 그래요. 야, 올라가고 싶은데 이제 마땅한 이유가 없으니까 이유를 찾는 건데 그런 이유들이 지금 제일 편안하고 핑계거리가 바로 한국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에서 투자 안 되는데 그렇죠? 정부에서 펀드 조성해서 뭐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이제 부분들을 풀어주고 그렇죠? 규제를 풀어주고 그냥 좋게 만들어주고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얘기 나오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그냥 이슈에다 그냥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홈택 시스템 같은 경우도 원래는 네트워크 통합 솔루션 전문 업체이고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통신망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판매하는 이제 업체인데 이게 이제 왜 디지털 뉴딜 수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어제 상한가를 갖고 오늘도 왜 급등이 나오냐면 AI 스토리지 전문 기업이 베스트 데이터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다가 독점 공급권 체결 소식이 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AI 스토리지 전문 기업에다 그거를 납품한다라는 얘기가 이제 AI니까 인공지능이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저장하는 업체, 전문 업체에다가 독점 체결한다. 그러니까 거기 뭐 유지보수겠죠. 뭐 빠남이죠. 그래서 유지보수라든지 아니면 그런 플랫폼을 뭐 어느 정도 그 솔루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독점으로 이제 가니까 AI 그걸 붙여가지고 디지털 뉴딜로 같이 붙여가지고 그냥 디지털 뉴딜 수혜감 기대주 해가지고 지금 튀는 건데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 바닥에서 움직여주고 있고 그 이슈를 가지고 얘네들이 주가를 띄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믿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주가는 한 단계 더 올라가면서 아마 2,000원까지는 아마 붙일 것 같아요. 어제 거래 실리고 최근에 매집하는 흐름들을 보니까 2,000원까지 붙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이제 앞으로 되게 웃기게 움직일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움직일 거고 종목들이 참 가볍게 움직인다라는 느낌들을 이제 점차적으로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바닥주들은 이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강한 종목들, 거래량 실린 종목들을 보셔야 되고 요거 같은 경우 매매적으로 접근한다라 그러면 깨질 일은 굉장히 작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 시장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도래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손절 라인은 1,700원을 잡고 장중에 한번 저점 매수를 한다라 그러면 매매적으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이미 돌파된 고점이 나와 있죠. 돌파를 했기 때문에 위험한 건 다 벗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초보자들은 이게 이해 안 되겠지만 선수들은 이걸 보면 이거는 그냥 먹잇감이 되는 종목인데 어쨌든 홈택 시스템은 뭐 이슈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손절 라인 1,700원 잡고 목표치 2,000원 잡고 매매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적당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4가지 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 종목들 리뷰 한번 해봤고요. 다음 순서로는 최충성 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어떤 시그널 주실지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관련해서는 제가 최근에 계속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말씀드리고 6,000원 구간 목표가 바로 훌쩍 넘어서 일단 6,000원 구간 달성 후에 다시 이제 눌림이 나왔습니다. 이제 눌리니까 조금 걱정이 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제가 처음에 이 종목 말씀드릴 때 중기적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도 충분히 양호하다, 천천히 끌어가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뿐만 아니라 NCN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일단 지금 추세 양호하기 때문에 상승 눌림 이 구간 자체는 사실 매집 구간입니다. 털어내고 완전히 정리를 하는 그런 공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공포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매수를 하고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끌어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잘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다시 6,000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6,000원 넘기면 7,000원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천천히 큰 관점에서 지금 4층 산업 관련군들은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한 개 정도는 관심을 가지고 천천히 보시면 충분히 크게 지금 상황에서도 몇 배 이상 상승을 줄 수 있는 종목군이다, 섹터군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걱정하지 마시고 바닥권에서 오히려 눌려준다면
비중을 너무 무리되시는 비중 말고 적정 비중,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볼 만한 그런 관점에서 좀 담으셔가지고 끌어가시는 전략은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이노 인스트루먼트입니다. 매수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기간을 두고 조금 모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차트가 만들어가고 있긴 한데 아직 61선, 121선, 이평선 사이에 지금 갭을 만들고 박스권을 조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이 구간, 이 박스 구간, 밴드 구간에서 모아가시면은 충분히 상승 가능하고 어느 정도 수익도 볼 수 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거든요. 3월 달에 많이 공략을 했던 그런 종목이고,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5G 관련해서는 지금 시장에서 이슈를 받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관련해서 직격탄을 받았죠. 확장, 8G 확장도 하고, 굉장히 좀 영업이익도 어느 정도 찍히고, 좀 확장을 많이 시켜나갔어야 되는데, 도쿄올림픽이나 이런 것들 코로나 관련해서 다 무산이 됐고, 일단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올라가는데 RF텍이나 이런 종목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이런 것들은 좀 따라가는데 그 외의 종목들을 이제 잘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어쨌든 중기적인 멀리 보신다면은 이노 인스트루먼트 충분히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얘는 천천히 끌고 가고 대장주 위주로 최근에 이제 상승을 시작했던 종목들로 단기 수익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셨다가 나중에 추후에 자리가 잡히면은 이제 이쪽으로 오시는 게 어떨까 기회비용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얘만 그냥 바닥에서 깔아서 가져가시는 것도 충분히 괜찮지만 일단은 효율성 면에서 저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큐브엔터입니다. 저도 6월달, 7월달에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 일단 매수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입니다. 또한 메리트 있는데 일단 61선 돌파 여부를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빅히트 엔터 상장과 관련해가지고 엔터주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많이 두고 있는데 큐브엔터는 이제 차트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만들어 가는데 아직 정확히 좀 상승 추세로 강하게 좀 올라가기에는 차트가 조금 덜 여물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천천히 차트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모아가시는 전략,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에 비중을 빡 실어서 가시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 밴드 구간, 여기 사이 안에 좀 갇혀있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서 모아가시면은 괜찮습니다. 네, 천천히 조금 끌어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모아가시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유니슨입니다. 매수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현재 상승을 눌리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이제 트윈 관점에서 진입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이 기술적으로 상승 눌림 반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려보는 건데 일단 이 종목은 기간적으로 좀 이제는 여유를 주시고 하실 필요가 있어요. 기존에 이제 상승을 많이 해왔고 사실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800원, 900원 자리에서 봤었고 거의 100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 구간까지.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탄력성을 다소 기존에 이제 올라갔던 탄력성보다는 많이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이 자리에 들어가서 8,000원, 10,000원에 간다 또 접근하시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6,000원, 7,000원 정도 보시고 하는 게 좀 현실적이신 것 같고 일단은 5,000원 정도 지지를 해주는지 확인하시고 조금씩 이 구간에서 모아가시는 전략은 양호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중기적으로 좀 보시면 괜찮은 종목들인데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너무 상승을 최근에 많이 이끌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 폭에 제한은 있습니다. 얘는 중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제가 다른 종목들 저번에 뭐 전기, 전선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는 좀 시선을 바꿔서 기존에 올라갔던 풍력이나 뭐 수소차 관련해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보다 아직 올라가지 않은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주식은 항상 선행 지표이고 남들이 아는 재료로서는 지금 시장에서 유닛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거든요. 남들이 오르는 거는 이제 재료로서 의미가 굉장히 희석이 돼버리기 때문에 일단 그러면 주가가 상승하기에도 굉장히 제한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측면들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충성 전문가였습니다. 네, 이렇게 최충성 위원님의 종목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김선윤 위원님입니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침이라도 기분이 좋아 보이시는데 오늘 4가지 종목들 시그널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천천히 좀 보고요. 시간 여유가 좀 있으면 오늘 장 움직임이 좀 재밌는 종목들이 있는데 대형주 가운데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제가 현대약품이랑 광동제약이 이제 급등을 좀 해요. 두 개 급등한 이유가 그 포비돈 요오드액이라고 왜 그 빨간 통에들 빨간 약이라고 부르죠. 상처에 바르는 빨간 약. 그게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대요. 내가 왜 그러냐면 아니 이슈는 좋은데 항상 이런 이슈 추가 상승이 안 나와요. 추가 상승이 안 나오고 만들어도 이제는 빨간 약에다가 코로나19를 갖다 붙이는 거, 뭐 이걸 통해서 뭔가 개발이 된다네. 그러면 뭐 좀 개발이 좀 크게 돼서 뭔가 이슈가 나오고 나오고 난 다음에 뭐 주가를 봐야지. 현 상황에서 이 빨간 약을 가지고 또 광동제약이 붙여먹고 현대약품에 붙여먹고, 네, 이건 아니지 않나요? 이게 뭐 얼마나 매출을 차지한다고. 그러니까 단기 급등 흐름에서 추가 상승 가능성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급등주를 하지 않는 타입이기도 하고 이런 식의 뉴스 기사에 이거를 매수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니고 뉴스에는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매수하신 분들은 진짜 잘못하신 거고 기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은 빠르게 정리하시길 추천드리고요. 광동제약도 이미 이 고점 위에 뭐 11,000원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사실 주식 투자를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이 바닥에서 매수를 해야지. 광동제약은 정확하게 바닥이 나오잖아요. 제가 우리 가족방분들이랑 수차례 말씀드린 이런 바닥인데 3월 바닥, 또 언제예요? 7월 바닥, 8월 바닥 이런 자리 지금 공부 끝내신 분들은 어떤 자리입니까? 저 꼭대기 자리는 지금 자리는 저 꼭대기 자리는 매도 자리에 대한 인식이 잡혀 있다고요. 기본적으로 고점, 고점 이런 고점들. 그러니까 현 구간 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였어요. 저 이 갭을 채울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운이 좋게 올라갔죠. 11,000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 상승이 나와준다?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그때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도하셔야죠. 빠져나오셔야 되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산다? 이 꼭대기에 올라가는 종목도 따라 들어갔다? 예를 들어서 12,000원대 사신 분들 계신다면 바늘 위에 올라선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이해가 편하시겠죠? 바늘 위에 올라선 거예요. 바늘 하나 위에 올라선 거라고요. 맨발로. 그런 상황이니 급등주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매도 의견 드려요. 두 종목 다. 네, 덤비지 마세요. 자, 화승 RNA 볼게요. 화승 RNA 보자면 이거 인적 분할 소식이 있었어요. 화승 코퍼레이션이랑 화승 RNA 인적 분할 소식이 있는데 진행하는 거 한참 시간 걸려요. 바로 되는 게 아니고요. 꽤 시간 걸려요. 공시사항 좀 보고 볼게요. 자, 회사 분할 결정이 이렇게 있었어요. 9월 28일 날. 어제 이제 장 끝나고 나왔던 소식인데
이제 뭐 분할 신설회사가 분할 존소회사는 그 화성 코퍼레이션이고 신설회사가 화성 아레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분할기일이 2021년 2월 28일이래요. 그러니까 내년이라고 내년. 그러면 이 이슈가 내년까지 계속 가리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크게 보자면 이 종목 보세요. 전 고점에 대해 해당하는 요 라인들이 있죠. 2,400원짜리.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구간 자체가 2,300원부터 발생을 한다고요. 2,400원이면 더 그렇고. 그러니까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어떻게 해야 돼요? 파셔야죠. 이걸 왜 가져가요? 자, 그리고 3월부터 라인 잡자면 급하게 빠진 코로나 바닥 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라인은 이 종목 이렇게 완성이 돼요. 그리고 이 라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는 갭을 형성한다고요. 유지한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보면 요건 무슨 자리냐? 완전 오버슈팅한 자리잖아요. 오버슈팅한 자리잖아요. 그 얘도 완전 반을 위해 지금 서는 거예요. 매수 들어가면. 요 자리 슈팅, 요 자리 슈팅. 그쵸? 그러니까 정확하게 바닥을 확인하면서 이 폭을 반복합니다. 이 종목을 따라 들어간다? 오늘 장에서? 그건 진짜 아주 바늘로 그냥 아주 콕콕 발바닥을 그냥 찍혀봐야 그냥 그때부터 안 사지.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라가게 될 가능성보다는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조심하셔야 되고 상승 흐름을 내 종목이 상승 흐름을 타기 바라시면 바닥에서 움직이지 않는 거를 사셔야 돼요.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저게 바늘이 될지 칼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 볼게요. 탑 엔지니어링인데 이게 뭐 9,800원에 보유하고 계신가 봐요. 네. 근데 이 종목을 뭐 사시는 건 좋은데 원체 바닥에서 움직일 것 같으니까 사신 것 같은데 실적 체크 하셨나 모르겠어요. 올해 상반기까지 203억 영업이익 적자고 순이익은 134억 적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안 움직이는 이유가 있다고요. 이 정도는 움직일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움직일 수 있어. 근데 이 이상으로 가기 위한 조건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이제 실적 우려감 자체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 네. 아시겠죠? 현재 우려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해서 어떻게 해요? 네. 움직일 수는 있어요. 바닥 확인하기 움직일 수 있어. 이 라인 보면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요 구간대야. 그래서 다음 자리는 12,000원까지 흐름은 탈 수 있어요. 충분하게 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아주 쭈꼭입니다. 그래서 탑엔지니어링은 실적은 이제 우선은 상반기는 안 좋았는데 하반기는 좋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 이슈 따라서 주가가 튈 수 있다는 점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홀딩 하시고 가져가시면 괜찮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진매트릭스 많이들 들고 계시는데, 자, 우선은 그 실적 개선 기대감은 있어요. 유니셰프와 이제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 이슈가 있는데, 이것도 좋지만 우선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요. 이로 인해서 충분한 상승 흐름을 기대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시젠도 그렇고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하반기 실적 기대감으로 계속 더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바닥부터 해서 올려치는 이슈 좀 기다리시면서 보유하셔야 되고, 뭐 못 가더라도 여기서 최소한 전고점 자리 이런 자리들이 있죠. 2만 원대까지 흐름은 나와요. 네, 나오고 뭐 매수하셔도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이제 진단키트 대장 쪽으로 해서 매수를 좀 들어가셔야지 좀 흐름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매수도 괜찮지만 그래도 진단키트 쪽이요. 괜찮은데 조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시젠 같은 게 오히려 큰 하락은 제한적이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보면은 그게 낫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제가 그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지금 공개 방송 하고 있어요. 네. 오픈 채팅방 들어오신 분들만 한해서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오늘장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선윤 검색하시면
제가 지금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오늘 보니까 굉장히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카카오 게임즈가 급등이 나와요. 카카오 게임즈가. 이거 무조건 오늘 체크했어야 되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어저께 플러스 나오면서 아주 작게 나오면 양봉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부터 제가 공개 방송에서 카게임 이상하다, 이거 움직일 것 같다 말씀드리고 있고 어느새 벌써 9%가량 상승하고 있거든요.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바닥을 확인해서 내 매수가까지 갈 것이냐, 6만 원 넘어가나? 7만 원 넘어가나? 근데 사실 저희 방에서는 제가 8만 5천 원이랑 8만 2천 원대 매도 사인 냈어요. 이 종목을. 원체 많이 들고 계시니까 다른 분들께서 가족분들께 들고 계시니까 매도 사인 냈는데, 그리고 매수 기회를 제가 노리고 있었어요. 분명히 이건 반등 나온다. 근데 현재 이제 이 과도한 좀 하락 포인트에서 상승 쪽으로 올라가기를 조금 기대하고 계실 건데 충분히 현재 그 흐름이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아서 여기서 추가 상승 좀 나오지 않을까. 잠깐만요. 네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본다면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 다만 급하게 따라 들어가시는 건 아니지 않나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두산인프라코어. 죄송합니다. 자,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많이 빠진데 이 종목도 어제 제가 9,700원짜리 이탈하면은 매도 사인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방금 전에 제가 방금 라인 잡아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요? 바닥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해요? 고점 라인 인식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요런 자리들은 슈팅한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이제 뚫고 가니까, 이거는 좀 조심해야겠다 해서 9,700원짜리를 이탈할 경우에는 반드시 어떻게? 팔고 나와야 된다라고 잡아드렸거든요. 추가 상승이 나올까요? 나올 수 있겠죠. 도전 거친 다음에 나올 수 있어요. 최악인 경우 얼마? 8,500원짜리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홀딩을 좀 하셔야 되고요. 반등이 나오는 포인트를 조금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시장 조금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으니까 좀 잘 보유하시고 가져가시면 전체적으로 좋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릴게요. 이어서 매일 수익률에 도전하는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오늘 도전 종목 가져와 주신 전문가 최충성 위원님 모셨는데요. 위원님 나오셨나요? 네, 나왔습니다. 오늘의 도전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일단 최근 엔터주 관련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있으실 거고 놓치신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제 오후에 작전 타임에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일단 초록뱀 같은 경우를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7월부터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일단 지금 상승 고점 구간이라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탄소년과 관련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제 상장과 관련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어제 엘비세미콘 케이스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저점 구간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천천히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안정적으로 좀 끌어가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케이스트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트는 많이 알고 계신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제 보건교사 아는 형이라는 그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도 있거든요. 일단 이거를 전 세계에 좀 독점 공개한다라고 이제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저는 이제 티저 영상 정도만 봤었는데 일단은 굉장히 좀 재미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이슈를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좀 섹터가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엔터 관련 주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물론 대장주를 접는 것이 좋은데 대장주를 저점에서 좀 공략하지 못했다면은 오히려 바닥권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다시 들어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제가 원고 준비할 때 15,600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지금 오히려 600원 이하에 있습니다. 15,450원 정도에서 충분히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은 천천히 한번 모아가시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고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17,500원 정도 목표가 정도 삼으시면 되고요. 일단 트레인 관점에서는 뭐 2만 원 이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천천히 끌어가시고 박스권 안에서만 잘 움직여주면 뭐 굳이 그렇게 뭐 힘드실 일도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손절가는 살짝 넓게 일단 14,100원을 말씀을 드리고 121선, 61선, 61선 일단 하단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천천히 한번 끌어가시면은 충분히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뭐 패턴에 반복이고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 와중에 다시 이제 수렴을 하고 있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렴의 관점에서 제 기법 강의 예전에 말씀드린 거 한번 떠올려 보시면 삼각형 거의 수렴해 왔고 박스권도 박스권이지만 삼각형 수렴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잘 살펴보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 물론 대장주는 잡지 못했지만 일단 그 후발 투자도 좀 잡아서 따라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DPC 같은 경우보다는 이런 종목들을 오히려 보시는 게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더 가볍게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팁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탄소년단 관련주인 키이스트 목표가는 스윙 관점으로 2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전략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내일이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